성경 지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나톨리아 지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너무 중요한 지역이었죠.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집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기다 제 책을 참고를 해보면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이집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걸 이제 지도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던 그 시기가 들어갔다 나왔던 시기가 제1 혼란기입니다. 이집트 역사와도 또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도 관련이 있고 오늘은 이집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살펴봐야겠죠. 이집트라는 이름. 성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 말고 다른 이름들도 여러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집트와 연결을 못 시키니까 이 명칭은 무슨 명칭이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늘 요거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먼저 성경에서 이집트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셈, 함, 야벳,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들이죠. 세 자식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세 자손을 통해서 인종이 흩어진 거 아시죠? 특히 함 같은 경우에는 뭐 저주도 받고 함 족속은 이제 아프리카 계열인데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함의 아들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미츠라임이 나오는데 이 미츠라임이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츠라임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두 지역, 이중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츠라임, 애굽 뭐 이 지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두 개의 땅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상 이집트, 하 이집트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남쪽으로 쭉 내려보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쭉 가는 거죠. 남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 여기는 테베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일강 삼각주 델타 지역으로 쭉 가다 보면 카이로라는 지역도 이제 지금 이제 이집트의 수도죠. 이 카이로라는 이제 북쪽 지역에 또 중요 도시가 있고 이 두 개 도시를 중요 거점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두 개로 나눠진 땅을 가리켜서 이제 미스라임 이제 복수형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 케메트라는 단어는 요거는 이집트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땅을 부르는 이름인데 그걸 케메트라고 하는데 이게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살색 이러면은 살색을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살색인데 여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살색 이러면은 검은색을 떠올리겠죠. 그렇듯이 색깔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맥락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검은색이 좋은 땅이에요. 단순히 자신들의 피부색만이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6,650km나 저기 남쪽에서부터 쭉 이제 올라와서 저기 바다로 빠지는데 이 나일강이 젖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일강이 쭉 흐르고 있는 그 주변이 나일강이 이제 홍수로 범람하고 물이 빠지고 그러면 이 땅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검은색은 피부 색깔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생명의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케메트, 검은 땅, 이걸 이제 생명이라는 말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데세레트라고 해서 붉은 땅은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역이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이렇게 붉으스름한 거는 뭔지 피를 뜻하기 때문에 좀 생명을 가리키고, 검은색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시체, 뭐, 썩으면은 시커멓잖아. 우리는 이제 검은색을, 우리는 오히려 이걸 뒤집어 생각하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는 검은 게 생명이고, 붉은 게 죽음을 뜻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름을 살펴보면, 구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저기 위쪽에 아까 테베와 카이로가 있었고, 그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10장 6절 다시 함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난 이렇게 되어 있죠. 구스가 제일 먼저 나오죠. 마다들의 이름인데, 구스가 또 이집트와 관련된, 이집트와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이집트와 관련된 이름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보면 에티오피아 넷이 나오죠. 빌리 집사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 에티오피아 넷이가 바로 구스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헬라어로 구스를 바꾸면 헬라어로 에티오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사적 이름은 누비아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누비아와 누미디아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누미디아는 한니발 장군이 데리고 갔던 이제 아프리카 기병대인데, 누비아는 저기 구스를 가리키는 지역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명 이름에서 이제 떠나서 지리, 지형,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지형. 이게 왜 경제랑 살펴봐야 되느냐? 결국 그 지역의 특성이, 지형의 특성이 경제 활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하죠. 자, 다시 지도를 보면 여기 테베가 있죠. 테베가 있으면 이 테베가 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걸 밑에 있기 때문에 지도상 하 이집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상 이집트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하 이집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카이로 쪽이 하 이집트고 테베 쪽이 상 이집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되게 독특한 지형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하 이집트로 가서 카이로 주변 왼편 오른편을 보면 전부 다 사막입니다. 왼편은 리비아 사막이고 오른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내산이 위치하고 있었던 저 지역 아라비아 사막이고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사막이다 보니까 이 이집트는 지형 자체가 침략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외부 침입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뭐 혼자 막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막 자가 발전해서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문명. 그래서 여러분 그 수메르 문명이나 아니면 가나안 문명이나 뭐 그리스 문명 이렇게 쭉 보면 뭐 물론 이제 저마다 독특한 문명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집트는 진짜 독특한 그런 문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집트는 여행을 한번 갈만합니다. 너무 독특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특한 문명을 발전시킨 이집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특히 이제 나일강 중심으로 아랍 속담에 나일강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이집트를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제 그만큼 더 젖줄이기도 하고 또 먹을만 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나일강을 빼놓고는 이집트를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일강이 얼마나 기냐? 아까 이제 6,600km였죠. 아마존강이 나일강보다 약간 더 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일강은 정말 겁나 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일강 물은 오늘날까지도, 이게 아직도 안 말랐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나일강물은 이집트 인구의 95%가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고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나일강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 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일강의 범람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나일강의 범람과 이집트의 경제 활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지도를 확대했는데 나일강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저기 아프리카 고원에,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원에 저기 높은 지형에, 거기에서부터 눈이 녹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나일강이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6월 달부터 아크트라고 하는 범람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람해서 물이 저렇게 쭉 내려서 저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람한 물이 흘러가지고 막 주변에 이제 물을 확 하면, 그러면 이제 그리고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빠지면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물을 먹으면 땅이 이제 진흙, 실트라고 하는 이제 진흙을, 검은 땅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농부들이 들어가가지고 뭘 하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그 자연이 주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6, 7, 8, 9월까지 이제 범람기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2월까지 한 5달 정도 물이 쭉 빠지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농부들이 가서 밀, 보리, 아마 섬유 재배용 식물들을 막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3, 4, 5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딱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은 어마어마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실제 나일강의 모습인데, 이런 게 6,600km나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나일강을 친 이유가 바로 나일강이 그들에게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나일강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6,600km나 저기 아프리카 저 대륙에서 여기 델타 지역까지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물에 배 위에다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그냥 가면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역 역할도 하고 여기 안에서 이제 많은 이제 운송 수단을 통해서 많은 또 비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살펴봤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강이 흐르면 결국에는 관계 시스템이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머리를 짜내고 막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을 하면은 또 잘 살게 되고 잉여 농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도시가 건설되고 도시가 늘어나면은 나라가 되고 나라가 늘어나면은 이제 제국이 되고 막 그렇게 발전을 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운하, 저장소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발전을 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되게 똑똑해질 수 있는 동기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일강에서 얼마나 많은 어리들이 있겠습니까? 물고기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잡아먹고 살고.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자랐는데 파피루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피루스에서 페이퍼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거 이 종이의 근원 아닙니까? 원래 이제 중국에서 기원전 2세기 때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온 세계를 지배했던 종이는 파피루스였습니다. 양피지는 너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못 썼고 파피루스를 사람들이 썼어요. 이걸 말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문자를 썼는데 근데 이게 이집트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완전히 옛날부터 정말 잘 살았던 정말 이게 그냥 자연의 선물들이 너무 많았던 동네가 바로 이집트였다는 겁니다.